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길 꿈꿉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리스크를 계산하고 똑똑한 선택을 하겠다고 마음먹죠. 하지만 시장은 늘 우리의 의지를 시험합니다. 급등의 유혹 앞에서, 급락의 공포 속에서 우리 안의 이성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성적으로만 투자할 수 있다면 시장은 거품도, 광풍도, 패닉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투자자 대부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동안의 합리적 과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신간, 주식 투자의 구할은 심리 싸움이다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깊이 있게 파고듭니다.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루는 일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진정한 투자 실력은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는 기술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이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원칙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심리가 투자 성과를 결정짓는지, 그리고 이 책이 말하는 스스로를 다루는 법이 어떻게 우리의 투자를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패닉은 본능이고 대응은 기술이다. 두려움은 불편하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투자자는 성급한, 심지어는 잘못된 재무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두려움은 대단히 압도적이기에 이성, 인내심, 판단력을 억누른다. 극심한 수준이 아닐 때도 두려움은 걱정을 초래하고 생각을 흐트러뜨린다. 심각하든 그렇지 않든 두려움은 재무적 의사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극심한 두려움에 빠진 투자자들은 매물을 쏟아내는 공포 매도를 하게 된다. 초보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높은 종목의 주가가 예기치 않게 급락하면 패닉에 빠진다. 자신의 재산이 증발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끔찍한 경험이다. 놀랍게도 트레이딩 하면서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은 비단 초보 투자자들만이 아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패닉을 가라앉힐 줄 아는 용기는 경험, 연습, 정신적 훈련을 통해 길러진다. 본인의 감정적 반응까지 포함해 투자의 모든 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면 강인한 정신이 필요하고 이런 능력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자의 핵심 특성이다. 본인이 불안해하는지 아닌지 인식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그런 불안감을 객관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불안감에 빠진 순간 인지 자원은 인지된 위협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쏠리게 된다.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극도로 불편한 일인데다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두려움을 사회 전체로 널리 전염시키는 요소도 있다. 시장에서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이 퍼지면 투자 집단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변하고 이것이 언론 보도나 동료들의 행동에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신적 훈련을 하거나 시장에서 두려움의 신호를 읽는 방법을 학습하거나 투자 심리 지표, 실업률, 인플레이션, 거시경제 상황 등이 미래의 투자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화해서 시장의 감정 상태를 나타낸 지표를 이용해 투자 집단의 불안감을 객관적으로 읽는 눈을 기른다면 수익률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확신보다 의심을 훈련하라. 뉴저지 소재 헤지펀드인 펠컨 매니지먼트의 매니저 짐 리트너는 글로벌 매크로 투자의 교황이라는 평을 듣는다. 리트너 본인의 추산에 따르면 그는 금융회사에서 일하면서 자신과 회사에 20억 달러의 돈을 벌어줬다. 리트너는 근면하고 겸손하며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경험이나 지식 함양을 위해서라면 단기적인 희생도 불사한다.
1997년 펠컨 매니지먼트를 설립한 이후 그는 매년 약 30%의 수익률을 올렸다. 저자 겸 헤지펀드 컨설턴트인 스티브 도브니는 리트너와 투자 비결을 인터뷰했다. 가격이 언제 엇나가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에 리트너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타고난 능력은 없다. 시장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모든 것을 관찰하는 데서 나의 능력이 나온다. 리트너는 주의 깊은 관심과 경험을 통해 정상적이라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신적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다. 달리 보면 그는 기대 가치를 산정하고 시장이 기대 가치에서 일탈하는 순간을 정신적 레이더망으로 감지하는 능력을 기른 셈이었다. 리트너는 감정이 아닌 실제의 사건과 가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평가 메커니즘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그는 거래할 때 절대로 감정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했다. 가끔은 나한테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순수하게 확률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손실은 내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지금까지 내가 시장에서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아내가 알아챈 적이 한 번도 없다. 리트너가 감정적 영향을 받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이 다치거나 높아지지 않았다. 감정에 구애받지 않을 뿐더러 그는 이렇게도 말했다. 나는 내 무지를 겸허하게 인정한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을지라도 나는 솔직히 내가 무지하다고 생각한다. 리트너는 돈을 버는 능력을 앞세워 무언가를 입증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는 지적 게임을 사랑하며 투자도 지적 게임의 하나로 접근한다. 리트너의 인터뷰에는 자만심도 과잉 확신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시장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겸손, 그리고 언제라도 가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만이 보인다. 성공을 꿈꾸는 트레이더들에게 리트너는 모든 분야의 시장 경험에 마음을 열고 너무 한 분야에서만 전문가가 되는 것을 피하고 기업의 스토리에 끌려 매수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라고 충고한다. 스토리에 끌려 매수하는 편향을 피하려면 계량화를 해서 어떤 것이 싸거나 비싼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이때는 싸다는 의미나 비싸다는 의미와 관련해 어느 정도 엄격한 잣대를 이용해야 한다. 물론 스토리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된다. 스토리는 여전히 필요하다. 사람들은 스토리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매력이야말로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리트너는 균형 잡힌 준거 프레임을 이용해 문제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관찰한다. 그는 확증 편향의 심리로 인해 대다수 투자자가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만을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안다. 본인의 생각과 반대되는 증거를 찾기 위해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나는 트레이딩 할 때 내 생각에 반대되는 증거를 찾고자 노력한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나는 어째서 포지션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거라고 믿는지 스스로에게 그 이유를 묻는 훈련을 계속한다. 돈이 아니라 열정을 위해 투자하라. 어떤 투자자들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벌거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부를 쌓는 것이 투자의 목표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목표만을 추구한다면 순식간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투자 결정에 자아가 개입되고 결과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더욱이 돈 자체를 목표로 삼는 행동은 개인의 행복감과 자긍심이 낮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재무적 성공에 대한 열망과 개인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동일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리적 활력과 자아 성취 수준이 낮으며 신체적 통증도 많이 생긴다. 자기 수용, 소속감, 공동체 의식,
신체적 건강에 대한 열망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며 우울증에 적게 걸린다. 역설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이익 추구를 가장 주된 목표로 삼는 것은 정신이 병들었다는 신호이다. 물론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럴지라도 돈이 즐거운 일의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 그 자체가 되는 순간 정서적 안정에 문제가 생긴다. 최고의 투자자, 은행가, 경영자들이 좋은 성과를 올리는 이유는 금전적 보상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경영의 석학, 피터 드러커는 금융투자에서 열정을 가질 수가 없었기에 그 분야를 떠났다. 1930년대의 런던에서 나는 투자은행의 젊은 증권 인수 담당자로서 꽤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었고 내 장점도 10분 발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산 매니저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내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다. 깨닫고 보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사람들이었다. 공동묘지에서 가장 부자가 된들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돈도 없었고 일자리 전망도 좋지 않았다. 대공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나는 투자은행을 그만뒀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선택이었다. 금전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투자 결정도 한쪽으로 편향된다. 일부 트레이딩 서적과 논문들은 단기 손익에 집착하지 않는 선접근법을 권한다. 이익과 손실에 자아가 집착하게 되면 단기의 성과를 기대치와 목표에 비교하기 때문에 감정적 반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에 초연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면 점차 전략이 다듬어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높은 기간에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반응을 보이게 되고 장기적으로도 수익률이 올라간다. 투자는 감정보다 자기 규율. 자기 규율이라는 성격적 특성은 개개인마다 정도 차이가 심하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기 규율 수준은 그 사람의 부와 상관관계가 있다. 대체로 즉각적인 만족감 추구는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 규율은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자기 회복 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들어서기 전에 자신에게 변화를 시작하려는 의욕이 있는지, 탐험하려는 호기심이 있는지, 그리고 시련 앞에서도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규율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주저하는 마음이 든다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자기 규율이 없는 투자자에게는 투자의 규칙도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자기 규율이 없는 투자자가 체계적인 투자자로 변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 규율의 핵심은 감정 관리이며 감정 관리는 감정 억제와는 다르다. 감정 관리는 감정에 대한 억압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자각과 방향 유도에 초점을 맞춘다. 원하지 않는 감정을 억압하고 대치하면서 내부의 갈등이 발생하면 인지자원이 혹사당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감정 억압이 정신병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이론을 펼치기까지 했다. 개인의 행복감과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감정이 생산적으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규율은 한 가지 투자 전략에만 고집스레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과 체계를 갖춰 투자를 검토하는 마음과 정신을 의미한다. 대다수 투자자는 시장의 역할과 적절한 경계선을 이해할 정도로 경험이 충분하지도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했다. 주식시장의 마법사로 불리는 마크 디 쿡과 같은 트레이더는 감정의 자각과 자기 규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단기 트레이더로 손꼽히는 쿡은 이렇게 말한다. 시장에서 가장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감정은 나로 하여금 롱 포지션과 매수 행동을 취하게 이끈다. 두려움이 압도적으로 커질 때마다 자기 규율은 매수를 하라고 말한다. 자기 규율이 반드시 이기거나 내가 지거나 둘 중 하나다. 감정적 충동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쿡은 이런 충동을 역투자 매매 신호로 이용한다. 강력한 감정적 충동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려면 그 역시 상당한 용기를 끌어모아야 한다. 투자자의 자기 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은 다음 표에 소개되어 있다. 자기 규율과 인지적 유연성이 균형을 이룰 때 규칙을 적용해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과도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칙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아래에 적는 아이디어는 단기 투자자와 트레이더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 애널리스트와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1.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옵션 전문가 리처드 프리스는 최근에 어떤 실적을 거뒀든 상관없이 시장에 숨어 있을 리스크를 매일 새롭게 상기한다. 그는 이렇게 주문을 외운다. 오늘도 나를 향해 날아오는 총알이 있을 테니 그 총알이 어디에서 날아올지 그리고 어떻게 멈춰야 할지 미리 알아두어야 해. 이런 주문은 과잉 확신을 줄이고 겸손함을 키우며 준비 정신을 되새겨준다. 2. 감당할 수 있는 돈만 투자하라. 이번 트레이딩에 사용한 투자 자금 때문에 두렵거나 흥분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본인의 판단력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으며 명료하게 생각하지도 못하게 된다. 잃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 이상의 액수는 투자하지 마라. 3. 계획을 짜고 예상하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린다 브래드포드 라쉬케는 이렇게 말한다. 시장이 문을 열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알아두어라. 마크 쿡은 이렇게 말한다. 계획은 트레이딩의 객관적인 부분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시작해 거기서부터 진행하라. 일단 트레이딩에 뛰어든 다음에는 감정에 지배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투자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부터 세워두어야 한다. 여기까지 주식 투자의 구할은 심리싸움이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투자에서 두려움과 탐욕을 관리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하지만 이 책, 주식 투자의 구할은 심리싸움이다는 그 감정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투자의 순간에 우리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진화 심리와 인지 오류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의 판단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긴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넓은 관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결국 이 책은 전합니다. 투자의 핵심은 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요. 나와 시장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투자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